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은 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달리기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집 근처나 가볍게 평지만 걷기만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러너들에게는 사실상 운동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평생 트랙 위를 시원하게 달리던 즐거움을 강제로 압수당한 기분이죠. 엉덩이는 찌릿하고 다리는 터질 것 같고 발가락 끝까지 전기가 오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과연 다시 트랙을 밟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저 역시 허리 디스크가 심각했습니다.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주사 치료부터 도수 치료까지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다리가 저려서 깨고 양말 신는 것조차 싫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주 거뜬하게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트랙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의학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걱정 속에서 병원을 전전하던 제가 어떻게 다시 운동화를 신고 달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깨달은 러닝의 역설과 가장 과학적인 복귀 전략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달리기를 사랑하신다면, 아니 다시 건강해지고 싶다면 오늘 영상은 운명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의 척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 다시 뛸 준비 되셨나요? 시작합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보죠. 왜 세상은 달리기가 허리에 나쁘다고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지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은 우리 체중의 약 2배 반에 달합니다. 70kg인 사람이 뛰면 약 175kg의 하중이 척추에 꽂히는 셈이죠. 수치로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의학은 디스크를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느린 조직으로 정의하고 무조건적인 안정을 권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무서워서 꼼짝도 안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쉬면 쉴수록 몸은 더 굳어갔고 통증은 예리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잘못된 스트레칭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 굽히고 늘려야 할 것 같아서 요가 동작이나 허리를 앞으로 숙여 발가락을 만지는 스트레칭을 미친 듯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탈출된 디스크를 뒤로 더 밀어내서 신경을 더 세게 압박하는 짓이었죠. 척추 위생을 무너뜨리는 굴곡 동작이 오히려 제 디스크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제 인생을 바꾼 연구를 만났습니다. 2017년 벨라비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5년 이상 꾸준히 달린 숙련된 러너들의 디스크를 MRI로 정밀 분석했더니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일반인들보다 디스크의 높이가 평균 20%나 더 높고 수분 함량도 훨씬 뛰어났거든요. 이걸 전문적인 수식으로 풀어보면 러너의 디스크 높이를 뜻하는 HIVD 러너 수치가 일반인의 대조군 수치인 HIVD 컨트롤보다 확실히 크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 달리기를 꾸준히 한 사람의 디스크가 훨씬 더 두툼하고 빵빵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디스크도 우리 몸의 근육처럼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더 크고 단단하게 강화되는 동적 비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디스크는 혈관이 직접 연결되지 않은 조직입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 스펀지처럼 짜였다가 펴졌다가 하는 펌핑 작용이 필수입니다. 적절한 강도로 달리는 행위 자체가 디스크 내부의 단백질 합성을 돕고 수분을 꽉 채워주는 가장 완벽한 펌프질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느낀 가장 큰 변화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억지로 허리를 늘리던 잘못된 스트레칭을 할 때보다 가볍게 달릴 때 허리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허리는 유리 공예품이 아닙니다. 외부 자극에 적응하고 더 단단해지는 탄성 구조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공포감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포 회피 모델이라는 심리적 장벽부터 깨부숴야 진짜 재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뛰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전략을 짤 수 있죠. 허리 디스크, 정확한 명칭으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 내부의 수액이 터져나와 신경을 건드리는 질환입니다. 특히 허리 아래쪽 4번과 5번 그리고 천추 1번 부위가 눌리면 그 유명한 좌골 신경통이 시작됩니다. 엉덩이 깊은 곳이 묵직하고 뒤터벅지를 타고 내려가 종아리 외측 심하면 발바닥까지 전기가 오죠. 이건 단순히 뼈가 신경을 누르는 물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탈출된 수액에서 터져나온 물질들이 신경 조직에 강력한 염증 파티를 연 결과입니다. 신경세포막이 불안정해지면서 통증 신호를 미친 듯이 쏟아내는 상태인 거죠. 그럼 왜 달릴 때 다리가 더 저릴까요? 아주 명확한 생체역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좌골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굵은 신경입니다.
우리가 달릴 때 다리를 앞으로 뻗고 뒤로 밀 때마다 이 신경은 근육 사이를 매끄럽게 미끄러져 다녀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슬라이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염증 때문에 주변 조직이랑 쩍쩍 들러붙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을 때마다 신경이 줄다리기 하듯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피가 안 통하고 저림 증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신경 인장 현상이라고 합니다. 신경이 숨을 못 쉬는 거죠. 저도 재활 초기에 보폭을 너무 크게 벌리다 보면 다리가 찌릿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신경이 당겨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세울 겁니다. 첫째는 신경이 다시 매끄럽게 미끄러지게 만드는 신경 가동술이고, 둘째는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 하중을 물리적으로 분산시키는 생체역학적 수정입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뛰어야 허리가 안 아픈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여러분의 케이던스, 즉 분당 발걸음 수입니다. 대다수의 아마추어 러너들은 보폭을 크게 벌려 성큼성큼 뜁니다. 이걸 오버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 발이 신체의 무게 중심보다 한참 앞에 착지하면서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을 타고 요추로 직행합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보폭을 줄이고 발걸음을 빠르게 하세요. 목표는 분당 170보에서 180보입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보폭은 케이던스에 반비례합니다. 케이던스를 딱 5%만 높여도 척추에 가해지는 수직 충격력이 비약적으로 감소합니다. 발이 내 몸의 중심점 바로 아래에 착지하게 만드세요. 제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도 바로 이 케이던스였습니다. 발을 아주 가볍게 타타타 소리가 날 정도로 빠르게 굴리니까 허리에 전해지는 진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더군요. 두 번째는 착지 방식입니다. 뒤꿈치로 지면을 강하게 때리는 방식은 충격이 날카롭게 척추로 전달됩니다. 반면 발 중간이나 앞부분으로 착지하는 방식은 발목의 가동 범위와 종아리 근육의 탄성을 활용해서 충격을 아주 부드럽게 감쇄시킵니다. 물론 착지 방식을 갑자기 바꾸면 이제 종아리에 무리가 갈 수 있지만 척추 안정성 면에서는 요추의 움직임을 줄여주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의 도움도 필수적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신발은 패션이 아니라 의료 장비입니다. 무조건 충격 흡수력이 검증된 맥스 쿠셔닝화를 선택하세요. 최근 기술로 만들어진 두툼한 중창은 지면 반발력을 최대 50%까지 줄여줍니다. 이건 여러분의 척추에 강력한 에어백을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스팔트보다는 우레탄 트랙이나 고른 흙길을 찾으세요. 단단한 콘크리트 지면은 여러분의 디스크를 짓누르는 망치와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플랜을 짜봅시다. 재활은 속도가 아니라 단계가 생명입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90%는 수술 없이 4주에서 6주 내에 증상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달리기로의 복귀는 단순히 통증이 사라졌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능적 기준을 충족했을 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능동적 휴식 및 통증 조절기입니다. 발병 후 약 6주까지의 시기죠. 이때의 목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신경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래 앉아있는 자세를 무조건 피하고 가벼운 산책을 자주 하세요. 이때 코어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복근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척추의 심부 근육인 복횡근과 다혈근을 등척성으로 수축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복귀 기준은 다리 저림이 무릎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중립 자세에서 20분 이상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기 강화 및 가동성 회복기입니다. 6주에서 12주 사이입니다. 이때는 허리가 대신 움직이지 않도록 등뼈인 흉추와 골반의 고관절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스트레칭은 절대 금물입니다. 햄스트링이나 이상근을 늘릴 때도 허리가 굽지 않게 철저히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신 트레드밀 걷기에 경사도를 3%에서 5% 정도로 높여보세요. 경사로 걷기는 평지보다 허리 뒤쪽 공간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드디어 달리기 도입기입니다. 12주에서 16주 사이죠. 여기서 비로소 워크 투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1분 조깅 후 2분 걷기를 6호회 정도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걷는 시간보다 뛰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30분간 통증 없이 연속으로 걸을 수 있고 플랭크를 40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합격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날 아침의 상태입니다. 주행 직후에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낄 수 있지만 다음날 아침에 저림 증상이 심해진다면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저도 이 단계에서 수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금만 욕심부리면 다시 통증이 찾아왔거든요.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 재활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스포츠 복귀 및 강도 최적화기입니다. 16주 이후부터죠. 이때부터 전력 질주나 언덕 달리기 같은 강도 높은 동작을 섞어보세요. 단 주당 주행 거리를 매주 10% 이상 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디스크가 새로운 하중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니까요. 여기서 다리 저림을 즉각적으로 줄여주는 치트키 신경 가동수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저리다고 햄스트링을 늘리겠다고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숙이는 건 신경을 더 세게 잡아당겨서 염증을 악화시키는 행동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신 의자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힐 때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고 고개를 숙일 때 발목을 펴보세요. 신경을 한쪽에서 당기면 반대쪽에서 풀어주는 이 방식은 신경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주변 조직과의 유착을 부드럽게 떼어냅니다. 주행 전후로 딱 10번씩만 해주셔도 저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달리기는 디스크의 높이를 높이고 퇴행을 방지하는 최고의 강화 운동입니다. 둘째, 신경 염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달리기를 잠시 멈추고 통증 없는 보행과 코어 활성화에만 집중하세요. 셋째, 잘못된 스트레칭으로 허리를 굽히지 마세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넷째, 케이던스를 높여 보폭을 줄이고 쿠셔닝이 좋은 신발로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을 철저히 제어하세요. 러닝은 단순히 기록을 경신하거나 칼로리를 태우는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의 신호를 깊이 이해하고 그 한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넓혀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허리 디스크라는 진단명이 여러분의 운동화를 신발장에 가두게 두지 마세요. 제가 증거입니다. 병원 단골이었던 제가 지금은 누구보다 가볍게 트랙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달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단계별 전략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척추는 부하를 견디며 강해지는 탄성 구조물임을 믿고 과도한 공포를 버릴 때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달리기의 역설을 기억하세요. 달리기는 예방할 때 가장 강력하지만 치료할 때는 가장 정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그날까지 와이러너가 가장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다시 뛰는 삶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여러분의 상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다시 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지금까지 와이러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